판별법 4가지를 일단 칠판에 대략적으로 써놨습니다. 이건 어차피 복습용이고요. 필기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관계사 판별법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 부사 5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관계사 판별법을 총 7가지로 정리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우리는 4가지가 끝난 상태거든요. 머리 또 정리하셔야 오늘 들어갈 5번째 관계 부사부터 또 이제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다.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역할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어차피 관계사도 영어의 효율성 때문에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 분사 구문이라면 그 2문장이 동시 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되지만 관계사는 그럴 필요는 없어. 어차피 얘가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 얘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 역할이고 대명사 역할이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뭐가 하나 빠지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그 명사 역할을 했으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하다라는 말 했었죠. 관계대명사 품사가 형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들아 형용사라면 명사 수식하지 않니? 그러니까 앞에 선행하는 명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라는 말도 했어요. 관계사는 해석 자체가 형용사라 뭐뭐 하는 수식하는 역할만 한단다. 그래서 간접의문문 후 이런 거 평서문인데 의문사 후 있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간접의문문이라 의주동 순서 봐야 하지만 얘가 아마 수식을 하고 있다면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 있나? 뒷문장 불완전한가? 이거 봐야 한단다 라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관계대명사가 또 특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선행사가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고 무적의 관계대명사 대시 쓸 수 없을 땐 컴마 혹은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대시랑은 못 쓴단다. 뭐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which라고 하는 걸 관계대명사로 받는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that과 that절을 제가 또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that절이니까 즉 관계사가 아니니까 즉 형용사절이 아니니까 얘 that절은 우리가 구와 절에서 뭘로 배웠냐면 명사절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뭘 명사가 명사를 수식합니까? 그래서 that절 앞에는 얘들아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that절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즉 대명사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해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that절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명사로 딱 떨어져야 된단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중에 원래 that관대가 됐든 that절이 됐든 전치사랑은 다 못 쓴다.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in that 이라고 하는 거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허용되니까 알고 있어야 돼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요?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라 했습니다. 오늘 배울 관계부사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 역할하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명사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하면서 배웠던 거. 관계대명사 what은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다며. 더더군다나 명사야. 명사가 뭘 명사를 수식해.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 없고 관계대명사니까 똑같이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한단다.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 둘 다 딱 떨어지는 명사여야 한단다. 근데 해석상 무엇이라는 해석만 되면 걔나마 간접의문문 의문사 what일 거다 하면서 제가 그 2개 분석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을 거다.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관계대명사 판별법 4가지입니다. 다 틀립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4가지 판별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게 되는 건 아마 겹칠 수 있을 것이다 판별법이.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걸 설명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복습용으로 일단 살짝 남겨두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5번째 이야기 관계 부사 가겠습니다. 관계 부사도 선생님 부사죠? 이러면 이제 넌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명사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관계 대명사 형용사라고 했고요. 관계 부사 관계사 다 형용사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인 건 what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 부사는 선생님 무슨 역할 할까요? 자. 관계 대명사가 또 일로 가봐.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관계 부사는 무슨 역할 할 것 같아요? 얘도 어차피 2문장을 한 문장 관계 부사가 또 뭔지 몰라? 그럼 심각한데 막 where, 뭐 why, how 이런 건데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합니다. 접속사와 부사 역할합니다. 역시 관계부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용사절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또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죠? in which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우리 관계부사 취급할 겁니다. 관계부사 취급한다는 건 뭐냐면 꼭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관계부사는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취급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제가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요. 자, 이게 기본적인 관계부사예요. 다시 접속사와 부사 역할. 관계사 다 형용사절이랬지? 그럼 뭐뭐 하는 수식하겠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 그냥 우리 막 막연하게 하지 말고 관계부사야. 네 생각을 말하면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럼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말하세요. 있어요. 왜요?
선생님 형용사절이니까요.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충 만드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니까 앞에 수식하는 선행사 있을 것이다. 잘하셨어요. 관계부사 뒤에선 뭐가 빠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었어. 그래서 뒤에 명사가 빠졌어. 명사라면 주어든 목적어든 뭐 하니까 그게 하나 빠지니까 불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했어. 그렇다면 관계부사는 지가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뒤에 뭐 빠지겠어요? 네, 부사 빠져요. 부사 빠지니까 뒷문장 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할 것 같아요? 불완전. 이러면 이제 넌 또 나한테 혼나죠. 완전하겠죠. 선생님, 부사가 없는데 문장이 완전하다고요? 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거 빼버려 할 때도 컴마, 쌍컴마, 세미콜론, 하이폰, 전치사, 부사 다 묶어버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사 없지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예요. 예상한 거. 그럼 예상한 게 맞는지. 선생님, 전 이렇게만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예문 쓰면 되죠. 뭐 까짓 거 그러면. 자, 예문 갑니다. This is the house and I use to live in it. 이 문장이야. 이것은 집이에요. And I us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직은 관계부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하셨으니 관계대명사로 만듭시다. 관계대명사는 다시 또 가야 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었지? 오케이.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부터 만드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접속사, 생략. 겹치는 거 이제 명사 하나 생략할 겁니다. 이게 집인데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어요. 그럼 그 안이니까 아마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리였겠지? it 생략. 접속사와 대명사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만들 겁니다. 관계대명사. This is the house. 그 다음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물인데? 그럼 which 쓰면 되네. 됐죠? 그리고 나서 I use to live in.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맞는지 또 볼까요? 오케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선행사 명사가 있다. 그리고 뒷문장은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치사 나면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뭔가 빠져 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잘 만들었습니다. 전치사 나면 명사 빠져 있는 불완전한. 수식한다고 했죠? 뭐뭐 하는. 이것은 내가 살곤 했던 집이다. 관계대명사 아주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지금 관계부사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게. 근데 또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랬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많아. 또 내가 말하면 그럴걸? 야, 어디서 들어봤는데 관계대명사 나온 문장에 이렇게 전치사 맨 뒤로 가면 안 좋다고 들어봤지. 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어디로 보낸대?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낸다. 또 뭔가 우리는 알고 있는 잡지식이 또 나왔어요. 그럼 그대로 갈게요. This is the house. 전치사 in,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냅니다. In which I use to live. 되셨어요? 오케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부사를 만들 텐데 왜 선생님 자꾸 이런 거 하는데요? 효율성 때문에. 뭐 자꾸 하나씩 없어지고 하나가 대신 나오고 뭐 하나씩 없어지고 대신 나오고 뭐 이러니까 얘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영어에서 효율성에 의거해서 더 좋은 문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부 취급한다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볼까? This is the house. 선행사가 또 장소야.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장소에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부사 뭘 쓴대? Where? 그러게. 우린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Where I used to live. 되셨어요? 이게 잘 만들어진 관계부사예요. 그럼 해석해요? 뭐뭐 하는 하기로 했죠. 이것은 내가 살곤 했던 집이다. 아주 잘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다.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선행사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선행사 명사, 장소의 선행사 있어요.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다 보니 뒤에 부사만 빠져 있지만 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왜? 부사는 없어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내가 살곤 했다. 어디에? 뭐가 빠져 있는 것 같긴 해. 그렇다고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은 지금 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부사를 기준으로 자, 형용사절이니까 수식했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했고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드디어 탄생한 게 관계부사입니다. 되셨어요? 앞에 장소가 있으면 where이고 뭐 이유가 있으면 why이고 뭐 시간이 있으면 when이고 이런 건 중학교 때 거라 제가 설명하지 않을 참입니다. 만 관계부사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설명할 게 있습니다. 가끔 선행사나 또는 관부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될 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어법, 그렇지. 어법 문제도 많이 등장하지만 구문 독해할 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힌트입니다. 뭔 소리냐면 선행사가 너무 앞에 있는 게 뻔하면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뒤에 나올 관계부사가 너무 뻔하면 관계부사를 생략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잘 관계부사를 만들었는데 이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뭐가 있었을까? where이라면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있겠죠. 너무 뻔하면 생략할 수 있다니까요. why라는 관계부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선행사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너무 뻔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요. 앞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선행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뻔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더 house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는데 뒤에 나올 장소니까 만약에 관계부사가 있어야 한다면 where이겠지. 더 time이 선행사라면 when이겠지. 더 reason이 선행사라면 이유니까 뒤에 why겠지.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 너무 뻔하면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이게 왜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선생님? 나중에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다 쓰겠습니다. 선행사 없고 what 쓸래, where 쓸래.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법 문제. 그럼 이제 우리 애기들은 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what이지 뭐 이런다고요. 아니요. where인데 선행사가 생략됐을 수도 있어요. where이라면 뻔한 선행사, 아마 장소의 선행사, 뭐 다 place라든지 지금처럼 또 house라든지 장소의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일 수도 있고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where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럼 어떻게 답을 판별하죠? 나는 지금 그동안 누구를 가르쳤지? 뒷문장을 봐야 해.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또 칠판 이동해야 되니?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이 답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뒷문장이 또 완전하다? 그러면 선행사는 생략된 상태로 뒷문장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where일 수도 있어요. 답이 달라져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선행사가 그렇게 중요할 거였으면 선행사만 얘기하지 왜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이런 거 왜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도 잘 나오지만 이게 구문독해로 가면 어떻게 되냐? 봐봐. 관계부사를 생략하게 되면 이런 양상 나와요. 주동, 주동. 제가 12강 구화 절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얘들아, 뭘 묶어야 하는데 문장에서 묶을 것도 없는데 주동, 주동이 나오잖니? 이럴 순 없어. 뭔가 하나 생략됐을 거야. 뒤에 거 묶어. 이런 얘기예요. 혹은 얘가 생략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where를 묶으실 거니까 괜찮고요. 혹은 주주동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묶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럴 순 없어.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거든. 그럼 사이 걸 묶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생략된다는 요 전제 하나가 그러니까 어법 교재에 없습니다. 잘 이런 걸 설명해주는 선생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적용을 당연히 못하겠죠. 구문 독해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고 아까 보셨던 선행사를 생략해놓고 what 쓸래 관계부사 쓸래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또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제가 일단 다 흩뿌려놓고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해줄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쯤 되면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럼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뭐냐면 관계부사를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완전이었습니다. 선행사 있고 완전이 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찾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리만 해두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모아줄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부사는 일단 이쯤에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번 6번째로 가겠습니다. 6번째. 6번째 드디어 이제 복합자가 들어갑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애기들은 뭔가 좀 많이 붙기만 시작하면 허걱허걱 자꾸 놀래. 분사구문 배웠지? 분사구문을 알면서 독립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 이런 건 모르면 안 돼. 분사구문이 기본이라면 독립분사구문 제가 설명했던 거 혹은 완료 능동분사구문, 완료 수동분사구문 이런 건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작 배웠던 5가지 관계대명사, 대절, 관계대명사, 와, 소유격, 관계부사 이런 거 왜? 이거 기본이라면 이제 복합관계사 약간 이제 심화과정이에요.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왜? 기본기가 탄탄하면 늘 말했던 것처럼 심화 조금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만 일단 정리하면 나머지 다 게임 끝납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단 복합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똑같죠. 또 봐야 돼? 감독님 오늘 피곤하시네. 접속사와 대명사 얘가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아무리 복합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뭐 명사 하나 빠질 겁니다. 대명사. 됐죠? 선생님 복합이 뭐예요? 복합은 선행사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게임 끝난다니? 선생님 전 일단 복합관계사가 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는데요. 되게 쉬워요. 관계대명사에 ever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게 복합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잘 모르면 써주면 되지. 뭐까짓 거. 관계대명사에 ever자 붙은 놈들이야. 관계사라고 하면 안 되지. 관계부사도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에 ever자 붙은 친구들.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런 거예요. 해석 써줄까요? 해석. 뭐든지 간에. whoever, 누구든지 간에.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whichever, 어떻든지 간에. 이러면 돼요. 자, 어떻게,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나름대로. 관계대명사에다 ever자 붙은 거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의 복합 선행사 역할.
관계대명사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그럼 또 우리 추론하는 거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말이야. 네 생각에 앞에 선행사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그냥 막 무식하게 외우지 말라고요. 제 말은. 이해하시면 암기 되는 게 많아요. 복합 관계 대명사에 선행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선생님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선행사 역할이니까요. 잘하셨어요. 복합 관계 대명사 뒤에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선생님. 관계 대명사는 늘 불완전했으니까요. 맞아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지 우리 또 예문 뭐 왜 써? 이해가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예문 하나 만들까요? Everyone will succeed. 모든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And everyone studies hard.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모든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뭐 이랬어요.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술지. every나 each 같은 경우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제가 3인칭 단수에 s 붙여놓은 겁니다. 일단 이거. 아우 머리 복잡한데요 선생님. 저 복합관계사는 못 만들겠어요. 아 그래? 그럼 일단 관계 대명사부터 만듭시다. 관계 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랍니다. 겹치는 거 하나 없으면 되죠. 모든 사람은 성공할 건데 모든 사람 열심히 한대. 모든 사람 없으면 되죠. 됐어요? 그럼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없애서 관계 대명사 만들 겁니다. 먼저 관계 대명사 이렇게 삽입해야겠네요. 선행사 뒤로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하니까 everyone 선행사 사람인데 who 요거 studies hard will succeed. 그럼 우리가 원래 배웠었던 관계 대명사가 나올 겁니다. 관계 대명사 다음 동사 앞까지 묻기로 했으니까 얜 형용사절이라 수식하고 뭐뭐 하는 할 거고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할 거다.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모두는 will succeed 성공할 것이다. 잘 만드셨습니다. 관계대명사. 근데 영어의 효율성에 따라 이보다 더 줄일 수 있다면 더 줄여가면 돼요. 선행사와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다 묶으면 복합관계대명사 되는데 그러면 만들면 되지. 관계대명사에 ever자 붙이면 된다며. whoever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이걸 한 통으로 지금 묶은 거예요. whoever studies hard will succeed. 제일 짧아졌는데요. 효율성에 따라 이게 가장 간편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봐요. 앞에 선행사 없구만요.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뒷문장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구만요. 이게 복합, 관계, 대명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구조와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똑같이 만들어졌잖아요. 예문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고요. 해석이요? 뭐뭐 든지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 든지간에 will succeed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복합, 관계, 대명사 다 만들었는데 그럼 또 아까 침에 얘기한 대로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 이제 헷갈리는데 선행사 없고 불완전 또 있습니다.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과 판별법이 헷갈립니다. 아까 잠깐 기억나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랑 판별법이 똑같았어요. 선행사 있고 완전 잠깐 이동 선행사 있고 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판별법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복합관계대명사 선행사 없고 불완전히 관계대명사 what과 판별법이 또 겹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우리 수험생들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what 쓸래? whatever 쓸래? 아이고 저학년 고1, 2 친구들의 어법 문제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그건 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왔네요. 아니 이젠 추론이 가능하다니 그냥 막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까지 배웠는데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니? 복합, 관계, 부사. 멋있습니다. 복합, 관계, 부사 갑니다. 자 똑같습니다. 생김은 관계 부사에 ever자 붙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런 거예요. whenever 어디든지 간에 뭐 whenever 언제든지 간에 however 어떻든지 간에 뭐 이런 거예요. 해서 똑같이 뭐뭐든지 간에 그러면 고민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관계 부사 하는 역할이 뭐였지? 접속사와 부사 역할. 맞아요? 복합자 들어가면 얘가 뭔 역할이랬지? 선행사 역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추론하시는 거예요. 추론해보는 거예요. 복합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앞엔 일단 선행사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얘가 선행사 먹었거든요. 됐죠?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완전해요. 왜? 부사는 빠져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뭐냐면 선행사 없고 완전 또 이동합니다. 선행사 없고 완전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판별법과 똑같아지고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과 판별법이 똑같아지고 복합관계부사는 대절과 판별법이 똑같아집니다.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선생님은 할 수 있죠? 내가 늘 말했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 시간에 내가 한꺼번에 다 정리할 거고요. 자, 선생님 복합관계 부사에 대한 예문 좀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아우, 좋은 예문 하나 들면 되죠.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센스 있는 친구들은 제가 노래 가사를 썼다는 걸 알 텐데요. 리처드 마크스. 아, 이걸 또 노래를 해야 하나? 사실은 이 제가 지금 쓴 가사는 리처드 마크스의 Right Here Waiting for You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왜 갑자기 떨리지?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Whatever it takes, 블라블라 이런 노래가 있어 얘들아.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4개의 리릭스밖에 쓰지 않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배운 게 전부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슬픕니다. 노래를 음악으로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법반이라 막 칼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Wherever. 엄마 복합관계 부사 같다. 관계부사에다 에버자 들어갔네? 선행사 없고 완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뒷문장 네가 간다. 또 어디를 선생님 목적어 빠져있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야 기억 안 나? 왕래발착 동사는 자동사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야 해요. 지금 완전한 선행사 없고 완전한 선행사 없고 완전한 복합관계 부사 잘 만들었습니다. 됐죠? 근데 밑에 보니까 whatever 엄마야 whatever 이거네. 복합관계 대명사 선행사 없고 불완전 가볼까요? 선행사는 없네요. 뒷문장 you do 두 타동사입니다. 네가 뭐를 하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복합관계 대명사 잘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이요. I will be right here. 나는 바로 여기에 있을게. right이 올바른 이라는 형용사 말고 바로. 여러분 우리 비동사는 원래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로 배웠습니까? 네, 2형식 동사로 배웠습니다.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하면서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지만 비동사가 얘들아 1형식으로 쓸 수가 있단다.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의 이유라면 가능하단다 했죠. 바로 부사입니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기에 부사입니다. 장소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2형식인데 존재 이유 있다 없다 했으면 2형식 된댔거든요. 그럼 배웠던 구문 다 있네? 그럼 마지막엔 뭐 있지?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ing로 시작했네? 그럼 얘 뭐였죠?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하면 분사구문. 분사구문이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지? 생략된 주어? 나네. 내가 널 기다려 기다려. 능동이라서 ing. 여러분 이 작은 음악 가사 중에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대명사, 2형식 대표적인 비동사로 쓰였을 때 분사 부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이 노래 가사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I will be right here waiting for you.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해야죠. 내가 널 기다리면서 바로 이 자리에 있을게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뭘 하든 난 널 기다리면서 여기에 바로 있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을 음악으로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법반이라 막 어법으로 쪼개서요. 한번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배운 대로 선행사 없고 완전, 선행사 없고 불완전, 1형식, 존재 의미, 분사구문, 능동분사구문 아주 잘 쓰여진 정문입니다. 노래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듣기평가 공부하기 위해서요. 팝송, 미트 이런 거 보면 좋죠. 나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항상 D-Day가 정해져 있습니다. 팝송이라고 하는 건 연음이라고 하는 리에종 많습니다. 그리고 미드 같은 경우, 특히나 시트콤, 시츄에이션 코미디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알아야 재미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수능 듣기 평가를 위해 음악 팝송을 듣고 수능 듣기 평가를 위해 미드를 본다라고 하시면 그 시간에 전 그냥 그래머올리 책 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인 돼서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사실상 그렇게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아마 다음 시간쯤 언젠간 듣기 학습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가 됐더니요. 이렇게 해서 우리 7가지 판별법을 일단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건 여러분들 교재 좀 한번 보실까요? 교재 45페이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45페이지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했었고요. 이제 5번부터 설명을 한 건데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얘기한 적 있다.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뒷문장이 완전한데 꼭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를 갖추는 건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차피 쓰고 지울 겁니다. 머릿속에만 집어넣으세요. I wrote a book. 내가 책을 썼어. And he has my book. 근데 그가 내 책을 갖고 있어. 이걸 관계대명사로 만들려고. 그러면 접속사 지우고 소유격 하나 없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관계대명사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I wrote a book. Whose book? He has. 뭐 이렇게 만들어야 해.
그 뒷문장이 그는 가지고 있던 책을 완전하긴 해.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그렇지. 뭐 어쨌든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순서는 뒤바뀔 수 있으나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던 저번 시간 끝 무렵에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 45페이지 보시면서 잠깐 밑줄부터 치고 필기 시간 가겠습니다. 펜 드십시오. 45페이지 5번 관계부사.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에다가 표시. 우리 요겁니다. 됐죠? 그리고 관계부사절 안에는 부사 역할을 하게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 있고 완전 이건데 완전한 문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 옆에다 써둘 게 있어요. 선행사나 관부 둘 중에 하나는 생략 가능이라고 일단 써두세요. 물론 필기 다시 할 건데 책 옆에다가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거 하나 써놓으셨으면 6번 복합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역할이므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뒷문장 완전에다가 동그라미. 뒷문장은 불완전해야죠. 뒷문장 불완전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ever. 그러니까 책보다 사실은 선생님 필기한 게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은 책대로, 필기는 필기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 선행사와 관계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칠게요. 선행사와 관계부사. 그래서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뒷문장 완전하다 했지. 선행사 없고 완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겠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45페이지는 간략하게 우리가 표시 문구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를 펼쳐봅시다. 46페이지를 펼쳐보면 아마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필기가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관계사 판별법 제가 아직 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또 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건 지울 겁니다. 쓰지 마십시오. 오 선생님 나 안 했는데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내가 판별법 7가지를 다 엮어서 다시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재는 4번 소유격 관계대명사 밑에 5번 관계부사, 6번 복합관계대명사, 7번 복합관계부사까지 그래서 저 리처드 막스의 노래까지 쫙 필기를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부터 필기하신 다음 우리는 다시 만나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46페이지에 필기 공간도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포스트잇을 붙이시던 A4용지를 붙이시던 어쨌든 이 교재 틀 밖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 필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멋지게 필기 한 다음 인증샷 올리라니까요. 자, 그래서 필기 시간 모자르시면 퍼즈하시고 완벽하게 정리하시고요.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슬슬 단문이 존재합니다. 근데 단문 연습을 바로 풀 것이냐? 아니요. 오늘 이 시간은 대략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계사 판별법 7가지 다 다시 정리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분명히 4번까지는 즉 관대를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기준으로 선행사 없고 완전, 뭐 관계대명사 와 기준으로 선행사 없고 불완전, 뭐 소유격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 이 4가지 이유로는 판별법이 다 겹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했어요. 관부가 사실은 소유격과 똑같은 판별법을, 복합관계 대명사가 사실 what과 똑같은 판별법을,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가 대절과 똑같은 판별법을 갖게 됩니다. 그것까지 그럼 시험 문제 나왔을 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가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뭐 언제든 뭐 예습 부탁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습만 잘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관계사 판별법 7가지. 이제 어차피 복습 겸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둘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해 주셔야 해요. 일단 내가 이렇게 쓰기 전에 한번 물어볼까? 관계대명사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선행사 있고 불완전 뭐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뭐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직 안 될 겁니다. 복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도 일단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 없고 불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완전 뭐 헷갈려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다 쓰면 돼. 한눈에 보이도록. 관계대명사가 일단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기본적으로 품사, 형용사절, 형용사절.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수식한다고 했어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다 보니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어야 했어요. 반드시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은 얘가 대명사 역할이니까 뒤에 뭔가 대명사 하나 빠졌다니 몇 번 얘기해. 명사가 하나 빠진, 즉 주어나 목적어나 뭐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 수식한다. 기억납니까?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못 쓸 수 있고 된만 써야 하는 경우 원래 관계대명사 대신 무적이라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데 그 무적의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는 경우 컴마, 전치사 이런 거 못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무조건 관계대명사 된만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못 쓰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 못치 못 쓰고 무조건 된만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였는데요? 디온니, 서수, 최상급 이런 거요? 오케이. 자,
자, 그 that과 관계대명사 that과 제가 that절의 that을 비교했었습니다. that절의 품사는 뭐였었냐면 명사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what절 하면서 배웠던 딱 떨어지게 해석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였었습니다. 명사가 명사 수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얘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명사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에 명사가 명사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 that절은 관대가 아닙니다. 즉 뒷문장이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명사를 땡겨온 게 아니라 불완전할 리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세 번째요. 관계대명사. 근데 여기서도 우리 막 in that 이런 건 주의해. 물론 in, except that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했어. 그건 애기들이 알아서 해석해. except는 전치사니까 뒤에 대절 명사 올 수도 있고 뭐뭐를 제외하고 당연히 해석해. 근데 in that 이런 거 나오면 뭐뭐라는 관점에서 시험 문제 사실은 in which 쓸래? in that 쓸래? 이렇게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해요.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원래 that 관대든 that 절이든 전치사랑은 다 못 써요. 근데 예외적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왜 이 라인에 썼냐면 얘 대절이라 뒷문장 완전해서. 됐니? 자, 세 번째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는 원래 다 품사가 형용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 역할하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었습니다. 해석도 명사니까 뭐뭐하는 것, 무엇 딱 떨어져야 했습니다. 무엇이라는 뜻만 되면 그건 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간접의문문 what을 물어보는 즉 의문사일 수 있으니 의주동 순서 잘 썼는지를 판단해야 한단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지가 선행사를 먹어서 명사 됐습니다. 명사가 명사 수식하진 않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당연히 선행사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똑같은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합니다. 됐죠? 자, 네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대 즉 whose 같은 거예요. 앞에 선행사 같은 명사 있고요. 뒷문장은 소유격 관대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 뭐 주어랑 목적어랑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뒷문장은 완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갑니다. 감독님이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라. 자, 관계부사. 관계부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부사는 where, how, 뭐 when 이런 것들이에요. 관계부사의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었습니다. 관계사자 들어가면 다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관계사 중에 유일한 거 관계대명사 what만 명사라니까 관계부사 형용사라 얘도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될 겁니다. 자, 관계부사는 얘도 형용사니까 수식해야죠. 앞에 선행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뒷문장에서는 뭐 하나 빠져 있어야 되죠? 부사 빠져 있어야 합니다. 부사 빠져 있으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사 없어도 제가 완전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관계부사도 요렇게 수식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복습견 지금 판별법 7개 만드는 거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는 일단 생김이 어떻게 쓸까? 여기다 쓸까? 관계 대명사에 관대에 ever자 붙은 녀석들이었어요. whoever, whichever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 복합이 하는 역할이 뭐였었냐면 복합 뭐였더라? 선행사 역할. 얘 관계 대명사? 지금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 관계 대명사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그럼 게임 셋이라니까. 앞에 얘가 선행사 있겠니? 지가 선행사 역할 한다는데? 없겠죠. 아니 얘가 관계 대명사인데 뒷문장 불완전하겠니? 완전하겠니?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됐어요? 해석은 뭐든지 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7번째 뭐 했었냐면 복합 관계 부사 했습니다. 복합 관계 부사? 생김은 관부에다가 에버자 붙은 거. whatever, however, whenever 이런 거예요. 해석 똑같이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걸 막 판별법을 애기들 자꾸 선에서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없고 완전 부부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막 헷갈리니까 저 지금 내용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복합 선행사 역할. 응? 선행사. 관계 부사? 아니 우리가 원래 배웠던 접속사와 부사 역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가 선행사 역할 하니까 선행사 없겠죠. 됐어요? 관계 부사니까 뒷문장 부사만 빠져있는 완전한 문장이겠죠. 이게 7가지 판별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일로 와볼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대로. 이게 막 생각 없이 막 나와야 돼. 뭔 소리냐면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게 막 생각 없이 막 나와야 돼. 지금은 제가 생각하면서 얘들아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앞에 복합이니까 선행사가 없겠지 선행사 없고 관계 대명사니까 불완전하겠지 선행사 없고 불완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험 문제는 우리 수능 풀 때 한 지문에 70조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45분 만에 45문제를 다 못 풉니다. OMR 카드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연습? 그걸 해야 하는데 언제 네가 막 어법 생각하면서 이걸 이게 복합이었으니까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고 이런 걸 언제 생각하고 있니? 막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막 가정법 한 것처럼 가정법 과거 그러면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막 비슷한 단어 얘기하면 쓰 막 나와야 돼. 그러려면 복습 많이 하라고 한 게 다 입에 붙이도록 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안 되겠지만 7가지. 관계대명사. 하면 선행사 있고 불완전 이거 해주는 거예요? 안 되겠지 뭐. 그래도 노력하면 돼.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 없고 불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완전. 관계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 복합관계대명사. 선행사 없고 불완전. 복합관계부사. 선행사 없고 완전. 막 나와야 돼요. 이건 뭐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암기하시면서 정리해야 돼요. 빨리빨리 생각 없이 나올 수 있게. 다 정리하고 나니 감독님 이게 혹시 한 통 해볼까요? 다 정리하고 나니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관계부사의 선행사 있고 완전은 얘랑 겹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있고 완전. 그치? 복합관계대명사 선행사 없고 불완전은 선행사 없고 불완전 관계대명사랑 겹칩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선행사 없고 불완전. 선행사 없고 완전 복합관계 부사는 결국 대절과 겹칩니다. 얘네들이 지금 판별법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 만약에 what 쓸래 whatever 쓸래 즉 what 쓸래 요거 whatever 쓸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얘들아 생각을 하면 돼. what 쓸래 whatever 쓸래를 기준으로 판별법이 똑같아. 선행사 없고 둘 다 불완전해.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니? 해석해야 해. 내가 뭐 미쳤다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너네들한테 다 이거 제가 막 해석까지 저 어법반이라도 해석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것까지 왜 설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법은 의미와 문법적인 요소가 다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문법적인 판별법이 똑같은 거예요. 문법적으로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말 어짜의 의미 갖고 가야 해요. 가정법 혹시 기억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정법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기들은 참 이상하게 얘는 무슨 가정법 공식만 외우고 앉아있더라. if 주어 현재 동사 if 조동사 현재 동사 이거 얘들아 문법적인 거 말고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예문이 뭐였었냐면 내가 만일 키가 컸다면 미스 코리아일 텐데 하면서 문법 말고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의 형식 편에서는 야 네가 뭔데 해석만 해. 해석하면 능수동 다 헷갈려. 해석하면 형용사부사 다 헷갈려. 문법적으로 봐야 해 하면서도 설명한 적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 문법적인 판단력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아니 관계대명사 왔으면 뭐가 너무하는 딱 떨어지기로 했잖아 우리. 복합관계대명사는 뭐 등지간에 하기로 했잖아. 그땐 이제 해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사실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what 쓸래, whatever 쓸래 이런 건. 그 다음 선생님 그러면 소유격 관대 whose 쓸래, where 쓸래 이러면 어떡하죠? 얘도 판별법이 똑같아요. 소유격 선행사 있고 완전이에요. 얘 관계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이에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판별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해석해야죠 또. 이렇게는 사실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얘는 뭐뭐 하는 수식할 거고요. 얘도 물론 수식이긴 한데 뭐뭐의 하면서 소유의 뜻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석으로 찾으셔도 돼요. 마지막 대절과 복합관계부사 사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대절과 복합관계부사 뭐 있을까? 뭐 wherever 이런 거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얘도 선행사 없어. 얘도 완전해. 그러니까 선행사 없고 완전 판별법이 똑같아. 그럼 이제 또 의미 따져야 해. 얘 뭐뭐 등지가네 일 것이고 대절이니까 뭐뭐하는 것 뭐뭐 기 딱 떨어질 것이고.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별법은 겹칠 수 있다 하면서 미리 제가 다 해석들을 일일이 써놓았던 이유들이 다 이것들이었습니다. 애기들이 문법과 어법이 무슨 차이냐고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한 가지로 아주 단편적인 예로 들어드려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요. I stopped to smoke. I stopped smoking. 아우 난 또 왜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예문을 드니? 미안하다. 내가 담배 피는 것을 끊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문법적으로. 밑에 거요? 사실은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고요. 얘는 뭐뭐하는 것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하려면 얘가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문법적으로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둘 다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스탑 다음에 이게 한 다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겁니다. 스탑 to도 ing도 목적어절에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 둘 다 돼요. 근데 어법적으로 봤을 때 어법은 얘 문법에다가 문법적인 법칙에다가 의미라니까.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되는데 의미상으로 따지면 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를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려면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 수능 문제 문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는 없어요. 항상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를 찾지. 따라서 문법적으로 막 무슨 공식 외우듯이 그런 것만 하는 것도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미와 문법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거고요. 문법적인 요소에 의미까지 더해지면 제가 늘 강조했던 구문독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20시간 동안 제가 어쩔 땐 문법적으로 어떨 때는 의미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잘 못 느끼셨겠지만 얘들아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런데 나중에 구문독해 할 때 막 주주동동 막 주동주동 막 별게 다 보일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것도 저는 그냥 어법 따로 구문 따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요.
니네들 모르게 그냥 은근슬쩍 스리슬쩍 한꺼번에 묶여주려고 그랬던 것뿐이에요. 뭐 어쨌든 뭐 다 각설하고요. 이렇게 7가지 판별법을 만들고 났으니 판별법이 겹치면 머릿속에 의미도 따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직 생각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됐죠. 선행사 없고 완전 이런 걸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막 나와야 돼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막 이런 게 막 나와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맞췄고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재미가 없지. 분사의 오류 총정리 했던 것처럼 관계사 오류 총정리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애기들이 시험 보고 나면 속상했던 거 항상 2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아는 건데 틀렸다고 하는 거. 내가 그 열받는다고 했죠. 나 속으로 막 화나고 막. 아는 건데 왜 틀려? 뭐 적용 못 해갖고 오고 막. 사실은 아는 건데 틀릴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또 하나 속상한 건 뭐냐면 90% 잘해갖고 옵니다. 나머지 한 10% 5%에서 실수해서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몰라서 틀리면 이 속이라도 안 상해. 몰랐던 거야. 그럼 배우면 되는데 알아서 잘하고 있다가 막판에 실수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분사구문도 뭐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온다. 잘했어. 주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잘했어. 근데 막판에 해석 갖고 헷갈려가지고 차타 한 번만 구별하면 될걸? 그래서 틀려오는 경우. 그런 거 제가 속상하다고 했죠. 관계사도 이제 7가지 판별법 정리하고 나면 애기들 많이 배운 겁니다. 지식은 되게 많아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딱 내기 시작하면 미칠 것 같아. 막 틀려와. 속상해 죽겠지 내 입장에선. 자. 요렇게 박스 있는 거요. 어법상 적절한 걸 찾으래요. 엄청 많이 보죠 우리. 왔을래 됐을래 뭐 묻지 쓸래 왔을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자자자자. 앞에 선행사가 없다요. 뭐 쓰실랍니까? 선행사가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그러면 너 나한테 혼날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선행사만 갖고 얘기할 거면 또 화가 나네. 이쪽으로 올까요? 내가 왜 선행사만 갖고 얘기했으면 뒤에 완전 불완전 이거 왜 썼냐고. 지금 우리가 왔을래 됐을래 됐 관대일 수도 있지만 대절일 수도 있어. 왔을래 됐을래 선행사가 없으면 둘 다 답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반드시 봐야 해. 이게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꾸 선행사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왜 배운 것 같습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것에 따라 정답은 달라집니다.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그때는 대절이 정답일 겁니다. 대절. 맞지? 대절은 명사니까 선행사 없고 뒷문장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서 완전합니다. 그랬잖아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하다면 니네가 좋아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정답일 겁니다. 되셨습니까? 2번째. 또 이제 선행사만 보고 다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지 뭐. the place 썼어요. the place. which 쓸래? where 쓸래?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제 좀 생각할 건데 예전 같았으면 우리 별 아무 생각 없다? 얘들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썼을 건데요. 근데 우리는 아마 where 썼을 거예요. 냅두세요. 남들 틀리게. 우리만 안 틀리면 일단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선행사 있어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사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일로 와? 또 옮겨야 돼? 선행사 있고 완전인 거야. 관계부사. 완전하면 관계부사예요. 뒷문장 불완전하다면 관계대명사예요. 그냥 말하자면 얘는 선행사가 장소의 선행사일 뿐이지 선행사가 있는 거잖아요. 선행사 있고 불완전이면 관대 써야죠. 선행사 있고 완전이면 관부 써야죠. 근데 애기들은 별 그런 뒷문장에 완전 불완전을 안 보고 항상 장소만 보니까 장소에서는 예, where네 이런다니까요. 이런 건 뭐 한 100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The reason 딱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제 안 봐도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보이죠? 이렇게 딱 준다고요. 아주 일반적인 거죠. which 쓸래? why 쓸래? 그럼 또 별 생각 없으면 그냥 우리는 어머 선행사가 이유네? why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틀린 건데? 뒷문장 완전 불완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반드시. 뒷문장이 완전하다. 똑같아. 관부야. 부사는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다 있으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대명사나 빠진 관계 대명사야. 되셨어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 다 선행사만 보고 판단하는 다 오류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건 뭐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The way. 자, which 쓸래? how 쓸래? 이랬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완전, 불완전, 뒷문장 항상 봐야 합니다. 어? 뒷문장 항상 봐야 하는데 완전하면 how 써야겠다. 그러니까 또 무조건 방법이니까 how겠지 하면 안 되고 뒷문장 보고 완전하면 how 써야겠다. 불완전하면 which 써야겠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은 접근이에요. 그러나 제가 또 말하면 아 맞다 또 그러실걸? 여러분 어디서 막 중학교 때 들어본 문법 중에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고 배우지 않았니?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만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the way, which가 나왔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만 문장이 성립할 수 있고요. the way가 나왔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면 how는 없는 상태로 그렇게 문장이 나와야 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다고 how 쓸래? 이것도 사실은 비문이라는 소리예요.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어요. 제가 왜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얘들아 관계부사에 선행사가 나올 게 너무 뻔하면
혹은 관계부사가 나올 게 너무 뻔하면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중에 더 외우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붙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상태로 완전한 문장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거. 또 애기들이 틀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5번째. 왔을래? where 쓸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선행사가 딱 없어. 그러면 왔을래? where 쓸래? 그랬는데 선행사가 없다면 예전 같았으면 또 우리도 what 했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반드시 생각하라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하겠죠. 불완전하다. 그럼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 와실 거예요. 근데 완전하다고 해도 where인가? where이 될 수 있나? 아니 관계 부사라면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이었는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와시면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라니? 선행사 없고 불완전이니까 관계대명사 완 맞을 텐데 관계 부사라면 선행사 있고 완전이어야 되는데 완전한 건 맞는데 선행사가 없는데? 그럼 안 되지 않나? where 앞에 선행사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where 앞에 선행사가 생략됐다고 치면 where니까 장소의 선행사 생략했다고 치면 없을 수 있는 거죠 선행사.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할 때 앞에 선행사만 보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찾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판별법이었어. 안 좋은 오류였던 거지.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상태였어요. 근데 막 우리는 맨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장소니까 where 이렇게만 외우고 앉아있으니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오류? 관계사에서 거의 다 틀리는 건 이것들인데요. 뭐.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행사가 없더라도 생략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정이 또 있어야 해. 그러니까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로 답을 찾아야 하는. 이거 보니까 제가 수능 게시판에 우리 수험생이 이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what이냐 where이냐 갖고 답변을 안 했죠. 관계사 아직 수업을 안 나갔어서 이거 보시면 아마 아 하시겠죠. 자 6번째 이제 좀 길게 가보자. in which 쓸래 in that 쓸래 이런 박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 가장 1차적으로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이고 얘는 안 돼.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전치사랑 못 쓴댔어. 그러니까 무조건 in which 이랬을 거야. 우리 이제 조금 배운 사람들이야.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부 취급한다. 아 얘가 관부일 수 있겠구나. 원래 대절이든 대관대든 전치사랑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아주 예외적으로 in that 이라고 하는 거 뭐뭐라는 관점에서 이거 in that이라고 하는 거 대절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앞에 선행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명사가 있어요. 선행사는 어차피 선행하는 명사라는 뜻이야. 다 명사예요. 명사가 있고요. 뒷문장은 완전해요. 뒷문장은 완전해요. 선행사는 있는 상태고 뒷문장은 완전해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써야 되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거 다 암기하셔야 해요 한 거예요. 봐봐봐. 관부지. 관계부사니까 형용사절이지. 선행사 있고 얘 부사가 없어야 되니까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 오케이. 인데 절이랬어? 절이니까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됐어요?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 있을 수 있어요. 선행하는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명사 있을 수 있어요. 문장 내에서. 그러면 판별법이 똑같네? 명사 있고 완전 완전, 명사 있고 완전 완전. 판별법이 똑같으면 어떡하지? 지금 아까 저기서 계속 하고 온 얘긴데. 문법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으면 해석하세요. 얘는 관계부사니까 뭐뭐 하는, 관계부사, 형용사절이니까 뭐뭐 하는 일 거고. 얘인데 우리가 왜 해석 배웠어? 뭐뭐라는 관점에서 이러면서 해석이 될 것이다 했었죠. 여러분들 교재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교재 한번 잠깐 보시면 교재에 혹시 5번 문제 보이십니까? 제가 좀 이따 단문 연습을 풀어줄 건데요. in that 쓸래, in which 쓸래 전형적으로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 칠판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in that 쓸래, in which 쓸래 전형적으로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치? 앞에는 the statement, 선행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사 있고요. 뒷문장은 witness is one of his family, 목격자는 그의 가족 중에 하나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있고 완전하니까 문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뭐뭐 하는 수식일 건지 아니면 뭐뭐라는 관점에서일 건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전형적인 단문 연습 5번인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9번 한번 봐볼까? 9번? 아직 안 풀 거예요. 9번. places 보이시죠? places. 선행사예요. where 쓸래? which 쓸래? 요거 아니야. 어디 갔어? where 쓸래? which 쓸래? 뭐 이런 거 있다고 치면 where 쓸래? which 쓸래? 이거네. 선행사도 places. 장소 있네. 그 꼴라랑 where 이거 쓰지 말라고. 뒷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를 다 따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사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뭐라고 나눴었냐면 얘들아 분사하고 관계사 있으면 사실은 분사가 더 어려워. 얘는 능수동 따지는 것도 다 달라. 분사인지 감정형용사인지 분사 구문인지 시제도 있어. 얘가 태도 있어. 그런데 해석도 헷갈려서 자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 관계부사는 한 번 정리만 잘해주면 판별법만 잘 정리해주고 의미만 정리해놓으면 오히려 관계사가 분사보다 더 쉬울 수 있어. 그랬거든요. 시험엔 둘 다 많이 나오거든요. 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어려워서요? 아니 우리 수험생들이 다 틀려서요. 그래서 잘 보시면 분사하고 관계사만 오류를 정리해줬습니다.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관계사에선 선행사만 보고 자꾸 답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껏 줄이셔도 정답률은 훨씬 넘어 올라갈 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험생 친구들. 거의 어법 문제는 다 3점짜리 배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30시간 동안 배우는데 그 3점짜리 배점 하나쯤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요거 오류 정리한 것까지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필기 공단은 제가 충분히 모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필기 시간 갖고요. 그리고 잠깐 단문 연습으로 이어갈 거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47페이지 단문 연습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단문 연습은 다 안 풀 거고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거 정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단문 연습 이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자, 단문 연습 1번부터 볼 건데 단문 연습 보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 독해할 때 힌트를 제가 좀 써드릴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한데 어쩔 때는 선행사를 생략하고 관부만 나오거나 혹은 선행사는 있는 채로 관부가 생략되거나 뭐 이럴 수 있다.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어법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기보다는 구문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동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나 생략됐으니까 뒤에 거 묶어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관계부사에서 선행사가 생략되면 가끔씩 문장에서 이렇게 등장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는 생략한 채로 컴마 where, 뭐 컴마 when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건 어법이 아니라 구문 독해할 때 힌트. 그러면 선행사가 있냐? 언제 우리가 구문 독해하면서 어머 선행사가 생략돼 있네. 뒷문장은 완전하네. 뭐 이런 걸 언제 보고 있니? 그러니까 컴마 다음에 where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의 해석상 그곳에서 하면서 해석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구문 독해하실 때요. 컴마 다음에 when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빨리 해석이 될 겁니다. 뒤에 저기 구문 독해 챕터가 있어서 제가 한 29, 30강에서 구문 독해를 할 거지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관계사 설명하는 김에 컴마 다음에 where 뭐 그곳에서 컴마 다음에 when 그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정도로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문 연습 여기서 5개만 풀 거예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스피드하게 풀겠습니다. I give them a book what you already read to the already read it. 나는 그들에게 책을 준다. 네가 벌써 읽었다 했어요. 너가 벌써 그것을 읽었다. 원래대로라면 you already 부사 읽었다 그것을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춘 문장이어야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계사가 들어갔구만. 관계대명사라면 여러분들 뒷문 문장 완전 불완전하게 끝나야 합니다. 뭔가 목적어 같은 거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네가 벌써 읽었던 책을 준다 이렇게 하셔야죠. 정답은 read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Did you see the accident? 아마 과거니까 read라고 읽으면 좋겠고요. Did you see the accident who watch was on TV this evening? 너 그 사건 봤어? 오늘 TV에서 방영됐던 사건 봤어? 관계사 쓰라네요. 네, 뭐 이건 전형적으로 앞에 선행사가 사, 물이니까 who랑 which 중에 which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3번 I can't recognize a girl in the picture. 나는 사진에서 그 여자를 알아볼 수가 없네. 뭔데? Which whose brother was present at my wedding. 오빠가 내 결혼식에 참석했었다 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하면 돼요. which 쓸래? whose 쓸래? 관대? 선행사 있고 불완전. 소유격 관대? 선행사 있고 완전. 내가 선행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뒷문장 완전 불완전 보면 돼요. 오빠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참석했다 at my wedding에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네. 보고자시고도 없네. 후주겠네요.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계사 오류에서 자꾸 선행사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나는 사진에서 그녀를 알아볼 수가 없네. 그의 오빠가 내 웨딩에 참석했었던 그 여자를 찾아볼 수 없네. 소유격 관계 대명사 쓰라고 했던 문장이네요. 4번 가겠습니다. She is the first person who that comes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가장 먼저 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했어요. 제일 먼저 등교했다고. 사람이니까 후 쓰면 되겠다. 그쵸? 거기 끄떡거리시면. 디온니, 서수, 최상급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 했잖아. 최상급 썼네요. 자, 뭐 서수, 최상급, 디온니. 5번 The judge couldn't admit the statement in that it was the witness is one of his family. 다시 갈까요? In which, in that 명사 있고 완전할 수 있다. 갑니다. In which, in that 앞에 명사 있고 뒷문장은 둘 다 완전할 수 있다. 완전한데 증인은 이다. 그의 가족 중에 한 명 이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문법적으로 똑같으니까 해석하라고 했죠. in that이라면 뭐뭐라는 관점에서 일 테고 in which라면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부 취급해서 뭐뭐 하는 수식할 테고 판사는 그 진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뭐 증인이 그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네요. in which를 쓰면 판사는
증인이 그의 가족이라는 진술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면에서 그 진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in that 하시는 게 맞겠네요. 정답 5번 하셔야죠. 되셨어요?